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 그 첫 페이지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최근에요, 국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하나 열렸는데 바로 그 역사의 첫 장을 새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걸 뒤흔들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주장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1894년 전라도. 그런데요, 만약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아예 다른 장소에서 그 모든 게 시작됐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기원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1894년, 전라도, 그리고 실패로 끝난 봉기. 교과서에서 배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학계의 주장은 이 장면이 사실 거대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였을 뿐 시작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동학성지와 국회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여기서 기존의 역사를 뒤집는 주장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동학의 진짜 시작점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된 겁니다. 자, 이 화면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알던 1894년 전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무려 34년이나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1860년 경주와 영해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거죠. 와, 이건 뭐 역사의 시간표가 통째로 바뀌는 수준인데요? 그럼 새로운 시간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1860년에 경주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정말 놀라운 철학이 탄생을 하고요. 그리고 11년 뒤인 1871년에 영해에서 마침내 첫 번째 무장봉기의 불꽃이 탁 타집니다. 우리가 알던 1894년의 그 거대한 물결은 이 모든 흐름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시작이 아니라 일종의 정점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병어가 그냥 학자들끼리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나온 이 발언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역사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무려 23년이나 앞당겨진 첫 혁명의 이야기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만 앞당겨진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두고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져요. 이걸 과연 운동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혁명으로 봐야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운동과 혁명,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운동이 기존의 틀 안에서 뭔가를 개선하려는 거라면 혁명은 그 틀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잖아요. 발표자들은 동학이 명백히 후자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바꾸려 했던 명백한 혁명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혁명의 주체에 농민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명단 한번 보세요. 와, 양반, 유학자, 심지어 전직 관료의 군장교까지 있어요. 상인, 포수도 보이고요. 이건 뭐 특정 계층만의 불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이 함께한 말 그대로 국민혁명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신분제가 뼛속까지 박혀있던 조선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늘처럼 존귀하다는 거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세상을 딛는 사상이었던 거죠. 이 사상이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는요, 서양의 평등사상이랑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져요. 장우순 연구원의 말처럼 서양의 평등이 어떤 계급이나 국가,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평등이었다면 동학은 너와 나, 심지어 인간과 동물의 구분조차 없는 절대적인 평등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럼 이 혁명적인 사상이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나행주 교수가 제시한 한 그루의 나무 비유를 보면요, 그 과정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모든 건 경주에서 시작된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사상이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죠. 그 뿌리에서 자라난 새싹이 바로 영해에서 있었던 첫 무장봉기였고요. 그리고 상주가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 움직임을 전국으로 쫙 연결했고 마침내 전라도에서 혁명은 화려한 꽃과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어느 한 부분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진짜 하나의 생명체 같은 역사인 거죠. 결국 이야기는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을 바로잡는 걸 넘어섭니다. 국회의장의 말처럼 동학은 그냥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그 자체다라는 선언이 셈이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줄기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정신이 3.1운동의 독립선언으로, 4.19와 5.18의 민주화 함성으로, 그리고 바로 우리 시대의 촛불로 이렇게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또 미래로 이어가야 할까요?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비전은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성지화입니다. 단순히 기념비 세우고 끝내자는 게 아니고요. 이 역사를 살아 숨쉬는 유산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서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 평화를 위한 최제우산 같은 걸 만들어서 동학의 정신을 미래 세대한테도 계속 이어주자는 거죠. 영화나 뮤지컬처럼 더 친숙한 컨텐츠로도 만들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요. 이건 과거를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만드는 작업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자는 것.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모습에서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동학 이야기의 재구성은요, 역사가 결코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또 발견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역사들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